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증권에서 정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어,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강자 독식 시대로 좀 접어들게끔 된다는 주제하에서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그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리만 브러더스 파산이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에 큰 요동이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년 뒤에 아주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X세대라고 하는 소비주체를 만나면서 대표적인 내구재 시대의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2009년도에 주가가 32불 했던 주가가 2020년 7월 약 11배까지 상승을 하게끔 된 기업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 주가가 달라니까 외국 기업이겠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되어집니다. 2009년도에 그 3세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폴드폰이라고 하는 전면 핸드폰으로부터 대대적인 혁신을 가져오게끔 되고요. 이 제품을 X세대라고 하는 1970년대, 80년대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소비에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의 리드로서 부각을 하게끔 됩니다. 여기서 좀 착안해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큰 금융위기나 위기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또는 혁신적인 내구재 제품이 발생이 되고 그 내구재 제품을 선도적으로 소비하는 주체가 부각이 되게끔 됩니다. 거기서 그 애플과 같이 기업같이 급격한 성장이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이 탄생하게끔 됩니다.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인센티브, 여행, 회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하지만 이 암울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하나 얻어낸 것도 있습니다. 에민스님의 책이 되어집니다. 잠시 공장이라도 멈추면 우리가 그동안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만 간과하고 있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공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우리나라, 중국, 인도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멈추면서 깨끗한 하늘을 되찾게끔 되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처하는 그 세대의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기가 우리가 그동안 환경오염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는 인지만 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 앞으로는 좀 더 후세를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동에 옮기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세대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세대. 어떤 세대냐 그러면 주목해야 될 세대가 바로 에코부머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에코부머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나이가 25세에서 40세 정도 전후에 이런 주체가 되어지고요. 이들 그 에코부머는 다른 용어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 또는 Y세대, Z세대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들 세대의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들고 태어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디지털 기기로 전 세계와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극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개인적 성향을 가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민을 별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극히 개인적인데 아주 공격적이고 또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인류 가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형성이 되면 경제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행동에 나서게끔 됩니다.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보면 미투 운동이나 갑질에 대한 저항이나 소녀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들이 다 에코부머나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X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입니다. 저 X세대는 왜 X세대였냐 그러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성세대가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랬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받았었죠. 이 X세대의 특징 중에 그 인내심이 교육을 참 많이 받았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에 대해서 인내를 좀 많이 하는, 부조리를 잘 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코부머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사회 또는 인류의 가치에 반하는 기존의 구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세대가 코로나19를 맞게끔 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나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지하철에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싫다라고 하는 액션이 나옵니다. 이들의 사고는 뭘로 이어지냐 그러면 전기차의 판매 증가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양상을 보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락다운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습니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40에서 50%가 늘어나는 모습이 이들 에코부머들의 그 액션에 의한 결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코부머의 행동은 그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정부도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휘발유 또는 디젤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서 2025년이 되면 유럽의 파리, 로마, 마드리드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2030년, 40년, 50년으로 가면 유럽,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자동차를 사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가 중단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차의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당연하게 떨어지겠죠. 이 중고차 가격의 하락 리스크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디젤 또는 휘발유 자동차라고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2025년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2040년도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약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6,300만 대 정도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년 뒤가 되는 2040년도에는 그 절반이 되는 3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연간 판매 대수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올해 170만 대에서 2040년 5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내연기관에 줄어드는 부분을 맥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이하게 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은 14배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년 동안은 32배가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 대폭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생산업체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 상단에 보시는 기업이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BYD, 세 번째에 있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BMW, 닛산 이런 회사들이 주요 회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전기차가 210만 대가 팔렸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테슬라가 100대 중에서 19대 정도의 전기차를 시장을 장악했고요.
중국의 BYD가 11%, 현대기아차가 7%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들어오면서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시장 점유율을 보면 테슬라가 28%로 압도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슴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올라오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왜 이 에코부모들이 분명히 샀을 텐데 왜 테슬라에 유독 에코부모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은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었던 창업주의 철학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분이 그 테슬라의 창업주가 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철학은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태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라 에너지를 가지고 한 축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게끔 되고 한 축에서는 그 솔라 에너지로 인공위성을 가동시키게끔 됩니다. 이 두 개 축으로부터 공짜 전기와 공짜 데이터 송신료를 가지고 수송수단을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큰 에코시스템, 환경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그 수송 시스템을 보면 지하에서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1200km 시속 달릴 수 있는 진공기차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만 하이퍼루프 그리고 지상에서는 자율 운행이 포함이 되어진 전기 자동차 그리고 항공 부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그 무인 택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인 수송 수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스는 무료 전기로 거기에 소통이 되어져야 될 데이터는 인공위성을 통한 무료 통신료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 앨런 머스크의 기본적인 철학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이 틈바구니 속에 맞춰놓겠다는 게 특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전기차에 가지고 있는 철학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그러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편하면서 동시에 유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계획들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고 있는데 이 구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그 테슬라의 기능적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빠른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제로백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어집니다. 제로백은 자동차가 멈춰진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데 도대체 몇 초가 걸리는지를 재는 그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표현합니다. 2008년도에 그 테슬라가 맨 처음에 전기차를 생산한 게 로드스타가 되어집니다. 이 로드스타라고 하는 자동차는 제로백이 4초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그 포뮬러 1의 스포츠 경기 자동차 경주에서 16급 스포츠카들이 달리는 그 제로백이 2.5초에서 4.5초 사이입니다. 거기에 육박하는 자동차를 전기차를 2008년도에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 고급 세단 모델 S를 뽑아냅니다. 이 모델 S는 제로백이 4.3초에 이르게끔 되고요. 2017년도에는 보급형 자동차 모델 3가 나옵니다. 제로백이 5.3초 정도 수준입니다. 특이한 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될 로더스타 2는 제로백이 2.5초 정도 수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달성하게끔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운전자 중에서 남성 운전자들의 기여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가장 빠르면서도 안전한 전기차를 구현하겠다는 게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성 운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태생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냐면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폭발 위험성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 폭발 위험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 핸들링하기 위해서 테슬라 쪽에서는 그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의 대표적인 제품이 되어지는 모델 3의 그 원통형 전지라고 하는 이런 동그란 자그마한 전지들이 5,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5,000개 정도의 전지가 각각의 발열 상황, 온도나 충전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끔 항상 만들어주는 게 이 BMS가 되고 이런 조그마한 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칩이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예 배터리 자체의 폭발성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3, 4년 뒤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 생산이 될 수 있는 전고체 전지에 집중 중인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안전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그 기술 부분에서 선도적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편리한 자동차를 추구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동차에서 스스로 핸즈프리라고 하는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수준에 따라서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에서 레벨 5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술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기술은 아마 후발주자들의 대체로 7년에서 8년 정도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후발주자들의 자평입니다. 도요타라든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각각의 교통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이 프로그래밍은 가장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에 전기차를 판매되면서 운행되는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반면 지금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제부터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이게 극단적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효율성에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고 따라잡을 수 없는 넘사벽의 위치를 견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능적 또는 장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실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끔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올해 아마 30만 대 전기차가 팔리면서 테슬라는 한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70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게끔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가 되는 지금부터 15년 뒤에 7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70조 원이라는 숫자는 2020년 애플의 영업이익과 유사합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올해 2천조 원입니다. 테슬라 350조 원 정도, 6배에서 7배 정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2035년이 되면 아마도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2천조 원에 도전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전기차의 시장 성장과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기업 가치의 변화를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시나리오를 보면 보수적인 가정은 시장 마켓 쉐어가 18%를 누리면서 영업이익률이 4%가 나올 때, 그리고 중간적인 시나리오,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가 글로벌 마켓 쉐어 30%를 장악하면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20에서 3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전 세계의 전기차의 리드로서 역할을 차지하면서 영업이익률 12%, 이 12%는 내연기관의 리드가 되는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을 동시에 달성했을 때 기업 가치의 증가 부분의 속도가 제일 위에 상위 부분이 되어집니다. 주가는 요 안에 있을 겁니다. 2020년 현재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200불, 1,500불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주
낙관적인 궁극적인 가정하에서 보면 10,000불 정도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합리적인 가정을 살펴본다 그러면 마켓시어 18%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 12% 정도가 달성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주가는 6배에서 7배가 상승한 9,000불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가히 넘사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그 테슬라 전기차의 리더가 되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한국 업체도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배터리 부분이 되어집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생산 원가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4가지 정도 기능적인 장점을 또는 구현하게끔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행 거리를 결정하게끔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초기에 주행 거리가 20km, 30km밖에 안 갔습니다. 이게 10년 사이에 300km, 400km 정도 한 번 충전에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3년 뒤가 되면 600에서 700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역할로서는 배터리의 수명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15만 킬로미터 정도를 타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장수명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는 160만, 200만 킬로미터를 달리더라도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정도 수준. 특히 트럭이나 상용차 운전자에게 아주 적합한 형태의 메리트가 배터리 개발에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충전 시간을 배터리가 또 결정하게끔 됩니다. 충전 시간 초기에는 AC라고 하는 교류 충전 같은 경우에 약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24시간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만 현재 직류 급속 충전 방식을 사용하게끔 되면 30분 이내 그리고 2, 3년 내에는 15분 이내로 시간이 단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의 발달이 이 충전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진보도 배터리에서 나타나게끔 됩니다. 이런 4가지의 중요한 전기차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2가지 부분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미스트리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소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아마 R&D 투자가 많은 미국 업체들이 아주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은 배합 능력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던 배터리를 양산시킬 수 있는 양산 기술 능력. 에러가 발생될 때 즉각적으로 에러를 수정해 나가면서 수요 업체들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 양산 기술 능력입니다. 아시아 쪽 업체들이 이 양산 기술 능력이 탁월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시장은 이 3개 국가의 주요 업체들이 각축천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LG화학, 그리고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생산 캐파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LG화학이 현재 100기가와트 그리고 CATL이 70, 파나소닉이 60기가와트 정도. LG화학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캐파는 어떻게 되냐면 LG화학은 250기가와트 그리고 CATL이 170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넘사벽 정도 수준의 LG화학의 리더십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성장과 함께 배터리 시장의 약 25% 내외를 장악할 수 있는 LG화학의 능력은 실적으로도 아마 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배터리 부분만 이렇게 따져보면 원래 매출액 13조 원에 영업이익 2,400억,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년 뒤가 되면 아마 이익이 16배가 커지는 4조 원대로 커지면서 매출액은 6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의 이런 배터리의 실적 성장은 배터리 부분의 기업 가치의 변화로 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테슬라와 같이 기업 가치의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경우 그리고 공격적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사이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 연초 27만 원 했던 주가가 50만 원까지 지금 상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가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마켓시어 30%를 장악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 2022년에서 2023년 사이가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때 주가가 90만 원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성장에 따라서 꾸준하게 주가의 레벨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 강자독 시기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전기차와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독주 체제가 테슬라와 LG화학으로부터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 사태 이후 전기차 시장은 14배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이익은 10년 동안 70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부분에서 이익이 10년 동안 16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의 투자는 사고 팔고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밀레니얼 시대, 앞으로 10년을 짊어지고 갈 소비와 투자의 핵심 주체가 되는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패턴을 따라가게끔 되는 거기에 투자를 하는 시기가 지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